강세 또 양대 시장의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하면서 2,820선에 진입을 하죠. 2022년 1월에 월봉을 지금 메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고점이 3,000포인트 선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이구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12.72% 상승하면서 5,67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3일 구리 현물 가격 톤당 9,720달러 선 기록하면서 2% 이상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이구산업 풍산 같은 구리 관련주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대웅이 9.83% 오르면서 16,980원 선, 백광산업 7.89% 상승, 오늘장 삼성생명과 키움증권 같은 보험주와 증권주의 상승,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지금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증권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에이프로젠이 7% 가까이 오르면서 바이오 관련주의 움직임 좋게 나오고 있고요. 페이퍼코리아 6.96% 상승, 한미사이언스가 6.7% 오르면서 33,2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의 모녀 경영진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당시에 반대편이었던 장차남 측에 섰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내에서 개인 최대 주주인 만큼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주 가운데 흥국화재가 6.71%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 만나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제일 두드러지는 종목일 겁니다. 이구산업 말씀드릴 건데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구리의 가격과 연동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상승을 한다는 것은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공해서 팔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또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구리 가격이 즉각적으로 올랐다라고 해서 판매 가격에는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지만 원가 자체는 사실 이제 재고를 쓰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렇게 마진폭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구리가 가격이 올라가면 이구산업이 상승하는 것이고 구리 가격이라는 것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흐름을 탔을 때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점 생각해봤을 때 이구산업 충분히 주목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지난 5월달에 이제 고점을 만들고요.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정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제가 충분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121동 평균선까지 도달을 한 상황에서 오늘 모처럼 반가운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잡는다라고 하면 6,000원대에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이 매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요. 요 구간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한 7,000원까지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까지 이제 도달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좀 그어서 저항선으로 좀 그어서 단계별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올려가면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연말까지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6,000원, 7,000원 이렇게 두 가지 가격으로 나눠서 매물대 소화 과정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이구산업이었고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그램이 15%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759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아센디오 같은 또
동전주도 4% 후반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조 대림이 7%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냉동김밥의 미국 수출 모멘텀으로 올랐었던 이 종목, 오늘은 사조 시푸드가 하루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사조 그룹주 내에 흐름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코웨이가 4.55%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68,000원, 세계상사가 4% 하락으로 5,22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동원시스템즈 우선주가 4% 가까운 하락이고요. STX 그린로지스가 3.64%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해상운임의 상승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을 좀 기록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 연일 나오고 있는 모습. AMP가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HLB 글로벌이 3%의 하락으로 HLB 그룹주 내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는 종목 나오고 있고요. 또 수산주 한성기업도 3.06% 하락 띄고 있는데요. 하락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특징주 보실까요? 또 내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조 시푸드랑 이제 흐름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열에서 그리고 같은 모멘텀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종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희망추기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조 대림의 하락이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시세가 분출을 하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조금 줄어드는 이제 시장의 영향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음식료 업종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이제 단기 테마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조금 판단을 했었는데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수출이 반년 동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테마, 이 업종 자체를 이제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오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긴 했거든요. 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물대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부터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 조정 시에 이제 접근해보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이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양을 포함해서 국내 3개 기업만 냉동김밥을 미국에 수출했었는데 빠른 대응으로 냉동김밥을 미국에 수출하는 사조대림 지지선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선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지 여부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1위는 솔고바이오 들어가 있습니다.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400원짜리 동전주고요. CU박스가 25.56%의 상승으로 5,000원 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MFM 코리아가 22%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면서 328원 선 기록하고 있죠. 의류 OEM 니트류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다가 지금 탄력은 좀 둔화됐고요. 위드텍이 16.4% 강세로 11,690원 선, 옵투스 제약입니다. 3,000단 제약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종목 증설 이벤트도 있는데요. 15%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면서 8,48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HLB 제약은 오늘장까지 상승 이어나가고 있죠. 13.73%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HLB의 간암 신약 FDA 재심사 권유 소식에 따라서 이틀 연속의 강세 띄고 있고요. JNTC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던 3D 커버 글라스 기업입니다. 유리기판 관련한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종목이어서 계속 좀 주목받다가 조정받았었는데 오늘장에 다시 한번 12%까지 급등하고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11.5%, CBI가 10.8%, 보로노이가 9.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르게 소비재, 바이오, IT 등등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PB님? 네, 네오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최초로 이제 CXL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된 CXL 2.0 검선 장비 납품했다. 소돈 물량이 납품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응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AI의 이제 범용성이 확대되고 이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CXL, 뭐 HBM과 관련된 모멘텀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 뭐 수요도 현재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최초 검사 장비 납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지 뭐 아쉽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에서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콜테스트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삼성전자도.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 뒤에 나온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약간 잃어버렸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요. 콜테스트가 뭐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차트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본다면 오늘 조정이 이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동력을 잠시 잃어버렸다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전 고점 부근까지 현재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16,000원, 17,000원 사이에서 매물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의 이제 문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오셈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진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그 선 위에서 오름세를 탄다면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되겠네요. 맞죠, 피비님?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오셈 CXL 2.0 검사 장비 전 세계 최초 납품 이슈가 있습니다. CXL 검사 장비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어소프트가 13% 넘게 급락하면서 만원 선의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6월 말에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이커머스 기업인데 11번가 인수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IPO 재추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좋지가 못하네요. 이즈미디어가 13%까지 하락하면서 상장 폐지 결정 이후에 정리매매 4거래일째 주가 급락하면서 87원까지 떨어졌고요. 웨스트라이즈가 12% 가까운 하락으로 6,620원, 웰키스 하이텍이 7.76% 하락 1,022원, 휴림 네트워크스가 6% 넘게 하락세를 띄고 있는데요. 12발행 소식 이후에 급등했다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휴림 네트워크스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대상의 이름이 해외 유명 기업과 비슷하다라는 이유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좀 오인하면서 주가가 8거래일 만에 오늘장 하락인데요. 주가가 8,800원에서 출발해서 단기간에 뭐 거의 2주 만에 2배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가 6% 하락이고요. 소프트센 우선주가 6%대 하락, 인화전공 5.68%, HLB 파나진 하락하고 있습니다. 5.44%, 링크드가 5%의 하락 띄고 있는데요. 피비님, 하락하는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그런 종목 있을까요? 네, 카페24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이 시간대 카페24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상승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하락 특징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쇼핑 관련한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쇼핑이라는 것이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된 단계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굿즈를 샀다, 유튜버의 굿즈를 샀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제 배송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배송을 받는 데까지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가능하고, 신규 진입이라면 조정 시 구간에서 진입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몇 가지, 가장 큰 이유는 이건데요. 지금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 4거래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조정이 차익 실현 물량이
거래량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터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많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많이 팔 것이고 그날은 이제 거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늘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구간은 이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나오게 되는 조정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지금 차트상으로 전 저점 이제 레벨업 단계 이후 저점 부분까지 현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카페24 유의 깊게 지켜보시고요. 여기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쇼핑 활성화에 따른 실적 개선, 성장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만큼 조정 이후에 대응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카페24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호섭 PB였습니다. PB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호섭 PB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